안녕하세요. 화학연력학 챕터 16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나드 존스 포텐셜에서 어트랙션에 해당하는 부분이 R의 6승분의 1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꽤나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런던 디스펄전 폴스다 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트랙션의 종류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다이폴 인터랙션이 있고, 두 번째는 다이폴 인듀스드 다이폴 인터랙션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인듀스드 다이폴 인터랙션에 해당하는 런던 디스펄전 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다이폴 인터랙션에 해당하는 표현을 유도를 조금 해보았죠. 그래서 그 식을 가져와서 써보면은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의 스퀘어에 3kbt 분의 2뮤1 스퀘어 뮤2 스퀘어고, 이 앞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우리가 상수거나 뭐 분자의 특성으로부터 쉽게 구할 수 있는 고정된 값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R 6승분의 1에 비례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록 조금 복잡한 데리베이션 과정을 따라가 보았는데, 핵심 요지는 다이폴을 가지고 있는 분자들이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R의 3승분의 1의 인터랙션의 크기가 비례하게 되겠지만은, 사실은 다이폴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회전을 할 수 있죠. 항상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돌아가 가지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형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1차 항에 대한 기여 부분이 상쇄가 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2차 항이 리딩 텀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다이폴 인터랙션은 R의 3승분의 1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R의 6승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방식으로 다이폴 인듀스드 다이폴 그리고 런던 디스펄전 폴스도 전부 유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앞에 등장하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것이고, 전부 R의 6승분의 1에 비례하는 부분은 동등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total contribution to the R-6 term in LJ potential. 결국에는 R-6라고 하는 것이 어트랙션에 해당하는 텀이니까 우리는 위에서 구한 다이폴 인터랙션, 다이폴 인듀스드 다이폴 인터랙션, 그리고 인듀스드 다이폴 인터랙션, 런던 디스펄전 폴스를 다 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LJ 포텐셜을 써보면은 R의 12승분의 C 12승 빼기 R의 6승분의 C의 6승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이 C의 6승 R의 6승분의 1에 해당하는 항의 개수 C6의 경우에는 3kbt 4파이 입실론 제로의 전체의 제곱 2배의 뮤의 4승 더하기 4파이 입실론 제로의 제곱에 2알파의 뮤 제곱 더하기 4분의 3의 4파이 입실론 제로 전체 제곱에 I 알파 스퀘어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뮤는
다이폴 모먼트의 크기가 되겠고, I는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가 되겠고, 알파는 폴라라이저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는 다음 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7절 더 반데르발스 constants can be written in terms of molecular parameters.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반데르발스 컨스턴트 있죠. 뭐 A니 B니 하는 것들이 이런 몰레큘러 파라미터로 기술될 수 있다. 즉 반데르발스 컨스탄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자의 성질을 나타내는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몰레큘러 파라미터를 가지고 반데르발스 컨스턴트를 나타내 보기 위해서 먼저 이 포텐셜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서부터 뭐 세컨 오더 비리얼 코에피션트도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반데르발스 컨스탄트와 비교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포텐셜을 나타내야 되는데 포텐셜을 한 3가지 정도의 모양으로 나타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하드스피어 포텐셜입니다. 이 하드스피어 포텐셜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딱딱한 구, 즉 당구공과 같은 모양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텐셜의 값을 플롯을 해보면은 계속 0이에요. 상호작용이 없다가 딱 요 시그마라고 하는 값까지 오면은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리는 그런 형태의 포텐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력은 전혀 없고 청력은 굉장히 강한, 그래서 어떤 하나의 분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다른 분자가 절대 침입해 올 수 없는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술하자면은 R 값이 시그마라고 하는 그런 특정 값보다 작으면은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리고 R 값이 시그마보다 클 때에는 0의 값을 가지는, 즉 어트랙션이 없는 그런 텀이 되겠습니다. 그런 포텐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델의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이 굉장히 높은 온도에 있어 가지고 인력의 효과는 굉장히 미미한 것에 반해서 반발력이 굉장히 도미넌트한 그런 시스템을 묘사를 할 때 뭐 꽤나 유용한 포텐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하드스피어 포텐셜에 대해서 우리가 세컨 비리얼 코에피션트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2파이 NA 0에서 무한대 exponential 마이너스 U 오버 KBT 마이너스 1의 전체 R 스퀘어의 DR,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R 값에 따라서 적분을 수행을 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구간을 2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R 값이 시그마보다 작을 때랑 R 값이 시그마보다 클 때로 나눠 볼 수가 있겠네요. 마이너스 2파이 NA 0에서 시그마 exponential 마이너스 UKBT 마이너스 1의 R 스퀘어 DR,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시그마에서 무한대까지 exponential 마이너스 U 오버 KBT,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R 값이 0에서 시그마 사이에서는 요 값이
요 값이 무한대니까 요거 그냥 0 돼 버리겠죠. 그리고 R 값이 시그마에서 무한대 사이에서는 그냥 0의 값을 가지니까 요 값이 0이라서 요 전체 값은 0이 돼 버립니다. 즉 이 뒤에 나오는 적분은 아예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앞에 구간에 대해서만 적분을 해보면 되고 그 결과는 3분의 2파이 시그마 세제곱의 NA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식을 보시면은 우리가 한 가지 재밌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 시그마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드 스피어를 가정을 했을 때 2분의 시그마에 해당하는 값을 반지름으로 가지는 요런 구가 두 개 와서 충돌할 때의 상황이 바로 R 값이 시그마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이 2분의 시그마의 반지름을 가지기 때문에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R이 돼버리면 얘네들이 충돌을 하게 되고 이때에는 포텐셜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갑자기 저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은 이 B2B 세컨 오더 비리얼 세컨 비리얼 코이피션트라고 하는 녀석이 사실은 봐보니까 2분의 시그마에 해당하는 9의 부피에다가 4배를 한 값이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요게 그 9의 부피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 3분의 4 파이에 2분의 시그마를 넣고 3승을 취해보면은 이게 얼마죠? 2분의 1에 3분의 파이 시그마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곱하기 4를 해주면은 여기 2배 앞에 오는 거죠. 그리고 뭐 원자의 그 기체 입자의 개수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다라고 하면 NA를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NA를 곱한 거죠. 즉 이 세컨 비리얼 코이피션트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하고 나서 보니까 기체 입자가 뭐 기체 1몰이라고 해도 하면 좋겠네요. 기체 입자 1몰이 차지하는 부피의 4배를 한 값이랑 똑같더라.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과 그리고 몰레큘라 파라미터의 사이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드스피어 모델을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니까 요거를 이제 조금 더 개선시킨 어트랙션에 대한 효과를 조금 더 첨가한 그런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것은 바로 스퀘어웰 포텐셜입니다. 생긴 모양을 같이 한번 봐보면은 아주 먼 거리에서 포텐셜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드스피어 포텐셜과 똑같은데 이제 람다 시그마에 해당하는 값에 도달하면은 약간 어트랙션 파트가 생깁니다. 입실론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트랙션이 생기고 그게 좀 가다가 역시 동일하게 시그마에 해당하는 값에 도달하면은 포텐셜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 스피어 포텐셜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트랙션 파트가 조금 어트랙션 효과를 조금 더 고려해준 보다 나은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써보면은 R 값이 시그마보다 작을 때에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시그마보다는 크고
람다 시그마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입실론만큼의 어트랙션을 가지고 R 값이 람다 시그마보다 클 때에는 0의 값을 가지는, 즉 어트랙션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요런 포텐셜에 해당하는 B2B 값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계산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뭐 우리가 못 따라갈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남겨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이브리드 모델, 하이브리드 포텐셜이 되겠습니다. 하드스피어 포텐셜이랑 LJ 포텐셜을 같이 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스퀘어웨어를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 이번에는 레나드 존스 포텐셜처럼 따라오게 만듭니다. 이렇게 따라오게 만들다가 시그마 값에 도달하면 이렇게 시그마 값에 도달하면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포텐셜을 우리가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그럽니다. 앞에서 스퀘어 웰이 굉장히 인위적으로 스텝 형태의 어트랙션 파트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면은 하이브리드 모델은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포텐셜을 쓰자라고 하면은 R 값이 시그마보다 작을 때에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R 값이 시그마보다 클 때에는 R의 6분의 C의 6 형태로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럼 이러한 포텐셜에 대해서 우리가 B2B 세컨 비리얼 코이피션트를 계산을 해보면은 2파이 NA 0에서 무한대 UKT-1의 R 스퀘어 DR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똑같죠? 그 포텐셜의 형태가 이렇게 시그마를 기준으로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적분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0에서부터 무한대 0에서부터 시그마까지 exponential UKT-1의 R 스퀘어 DR 시그마에서 무한대까지 exponential UKT-1의 R제곱 D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0에서 시그마 사이에서는 얘가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기 때문에 요 값 전체가 그냥 0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R제곱 DR을 한 거니까 요 부분의 적분은 우리가 쉽게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뒷부분은 여기 U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R의 6승분의 C6 요거를 집어넣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적분을 수행을 해보면은 이거 하드스피어 모델에서 해봤죠. 3분의 2파이 시그마 세제곱의 NA다. 요거 알 수가 있고, 그 뒷부분에 적분 관련식을 써보면은 2파이 NA 시그마에서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의 C6 오버 KT R6 마이너스 1의 R제곱 DR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적분은 우리가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조금 난해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이 C6 오버 KT R6승이라고 하는 값이 굉장히 작은 값을 가지겠죠. 맞나요? R 값이 시그마를 벗어나는 굉장히 큰 값까지 확장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익스포넨셜 함수를 우리는 1 더하기 x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x제곱 이런 식으로
파워 시리즈로 전개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 앞에 두 텀 정도만 남겨도 꽤나 괜찮은 근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어넣고 나면은 마이너스 2파이 NA 시그마에서 무한대까지 1 플러스 KT R6분의 C6 빼기 1의 R제곱 DR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 날아가고 나면은 뭐 아래 4승으로 떨어지게 되겠네요. 이제 요거를 적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앞에 부분 써주면 3분의 2파이 시그마 세제곱 NA. 요거 다 적분을 해가지고 식을 써보면은 3분의 2파이 시그마 세제곱 NA 빼기 KBT 시그마 세제곱에 2파이 NA의 C의 6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식을 얻었어요. 굉장히 복잡한 식을 얻었는데 요것이 굉장히 재미있게도 우리가 반데르발스 상수랑 연결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시키는지를 한번 다음 페이지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바로 직전의 페이지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세컨드 비리얼 코에피션트를 3분의 2파이 시그마 세제곱 NA 빼기 KBT 시그마 세제곱에 2파이 NA의 C6라고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세컨드 비리얼 코에피션트를 몰레큘러 프로퍼티를 가지고 기술을 했지만 우리는 이 녀석을 A와 B에 관해서도 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을 할 수 있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압축인자 G라고 하는 녀석이 RT분의 PV 바로 정의가 되죠. 그리고 이 압축인자 G를 V분의 1에 대해서 익스펜전 하면은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G는 1 플러스 B2B V바분의 1 B3V V바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두 식 모두 다 압축인자 G에 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두 식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좌변에 있는 이 식을 압력 P를 V바분의 1에 대해서 전개를 하면 그러면은 요 양쪽의 식이 항상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V바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들을 비교를 해서 반데르발스 상수와 그 다음에 비리얼 코에피션트 사이의 관계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반데르발스 식에 의하면 압력 P는 V바 빼기 B분의 RT 마이너스 V바 제곱분의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이 P라고 하는 식이 V바분의 1에 대한 표현으로 새로 기술을 해보고 싶은 건데 지금 요 분모 부분이 약간 그렇지 않은 형태잖아요. 요 식의 모양을 조금 바꿔주기 위해서 V바분의 1을 앞으로 빼내고 뒷부분을 1 B 나누기 V바 형태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요 뒷부분 1 V바분의 B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예전에 화학 수학할 때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1 X분의 1을 전개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항 전개를 해보면은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이런 식으로 쭈루룩 풀어서 쓸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동일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풀어서 써볼 겁니다. V바분의 RT 1 더하기 V바분의 B V바분의
B 전체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쭈루룩 다 더해주는 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V바 제곱분의 A를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오더가 같은 녀석들끼리 묶어서 써줄 거예요. V바분의 1에 1승이냐 2승이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따로 써줄 겁니다. 그러면은 1승에 해당하는 거는 RT V바분의 1, 그 다음에 2승에 해당하는 거는 RTB-A의 V바 제곱분의 1, 그 다음 뭐 뒤에 3승에 대한 텀들도 쭈루룩 나오겠죠. 3승까지만 써볼까요? RT B제곱의 V바 3승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이제 압력 P를 V바분의 1에 대한 익스펜전으로 표현을 했고 그 부분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은 G라고 하는 것이 RT분의 PV 바였고 RT분의 V 바에다가 P 대신에 지금 요 식들 있죠. 요 식을 이제 그대로 집어넣어 줄 건데요. RT V 바분의 1 더하기 RTB-A V 바 제곱분의 1 뭐 3차식은 그렇게 큰 기여를 하지 않을 테니 2차식까지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분하고 약분의 1만 남겠죠. 그 두 번째는 B-RT분의 A의 V바분의 1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원했던 형태가 나오네요. 지금 우리는 위에 쓴 식 있죠. 요거 압축 인자를 비리얼 코이피션트 익스펜전 한 거 다시 써보면 압축 인자 G라고 하는 녀석을 1 더하기 B2B V바분의 1 뭐 뒤에 쭈르륵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전개를 한 내용이랑 프레셔를 반데르발스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표현한 압축인자의 식이랑 모양이 당연히 똑같을 거고, 그리고 이 앞에 익스펜전 앞에 달려있는 개수들도 항상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B2B가 B-RT분의 A랑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B2B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B2B 식을 써봤죠. 이 앞에서 썼었나요? 그 식이랑 우리가 반데르발스 식을 가정하고 상정하고 쓴 식의 형태가 항상 같아야 될 거니까, 그죠? 똑같은 B2B라는 물리량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앞에서 값을 컨닝을 좀 해보면 3분의 2 파이 시그마 세제곱 NA 빼기 KBT 시그마 세제곱에 2 파이 NA C의 6승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보면은 이제 식의 형태가 유사한 부분들이 있죠. 특히 요 식의 분모 분자의 NA를 각각 곱해주고 나면은 3분의 2파이 시그마 세제곱 NA분의 KB랑 NA를 곱하면 R 되잖아요. RT 시그마 세제곱 2파이 NA 제곱에 C6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B라고 하는 녀석은 요 부분이랑 같고 A라고 하는 녀석은 요 부분이랑 같죠. 써보면은 A는 시그마 세제곱분의 2파이
Na 제곱의 C6가 되고 B라고 하는 컨스턴트는 3분의 2 파이 시그마 세제곱의 NA의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녀석은 딴 건 모르겠지만 C6 A라고 하는 녀석은 이 C6 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어트랙티브 파트에 해당하는 뭔가 관련이 있는 상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고, B라고 하는 녀석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물리량이 2분의 시그마에 해당하는 반지름을 가지는 구의 부피에다가 4배를 한 값이랑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결국 분자의 부피랑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리펄시브 파트와 관련이 있는 물리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데르발스 컨스턴트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 이거를 일반화학 수준이나 혹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식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생긴 식이니 이 부피에 대해서 우리가 리펄전을 보정을 하고 압력에 대해서 어트랙션을 보정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데르발스 컨스턴트의 어떤 물리적 의미까지도 이제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길었던 16장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강의 17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